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 연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정기국회 앞두고 매년 해오는 건데요. 이 연찬회장에서 방금 인천에서 방금 도착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모시고 연찬회 소식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통령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영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의원님 굉장히 오랜만에 모셨는데 그 사이에 미국도 다녀오시고 네. 일본 인천도 다녀오시고 다양하게 맞습니다.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워크숍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 취재 편의점 때문에 또 이렇게 급하게 오셨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찬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예, 이제 정기국회 이제 대비하기 위한 워크숍이기 때문에요. 네.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전체 정책 기조 방향 네. 그리고 또 이제 법안들과 예산들에서 중점 사항을 어디 둘 거냐, 네. 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2기로 들어섰기 때문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과 단결,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국정이 워낙 사실은 어렵고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미국 대선도 워낙 그 이제 핫한 이슈긴 네, 하지만 예, 요동치고 있죠. 국제 정세도 뭐 국제 정세가 이제 우리 영향을 주는 게 많지만 지금 국내도 보면은 기업들 수출은 괜찮은데 네. 내수가 너무 안 좋단 말입니다. 내수가 진짜 너무 그래서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 네.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였고요.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민생 회복 지원금을 비롯해서 네네네네. 몇 가지 핵심적인 의제를 정부 여당과 지금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여당이 내부 분란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건지 예. 뭐 그런 문제들이 어저께 전략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내부 분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의원님? 글쎄요, 어제 이제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도 연찬회를 인천에서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뒤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만나고 저도 잠깐 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래서 이제 의원들하고. 그래서 예. 분위기를 잠깐 전해 들었는데 네. 어제 대통령이 안 가셨잖아요. 안 갔죠.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묘했다고 합니다. 어제 예. 대통령, 그러니까 좀 맥락을 좀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초는 가실 계획이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 유예하자. 그렇죠. 이런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 화가 나가지고 엄청 격분하셨다는 요즘 거예요. 이제 유행하는 언어가 경로 아닙니까? 경로. 경로 예, 예. 대한민국. 예. 그래서 예.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안 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또 그 대통령 어제 그 기자회견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에 있는 다른 시설을 가고 맞아요. 예. 그리고 연찬회 때 정부 의료 관련된 얘기할 땐 또 빠져버리고. 그 지금 이제 그쪽 내부 기류가 진짜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들어봐도 상당한 수준의 거친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내대표가 네. 당대표가 말했던 소위 이제 그 2026년도 입학 정원을 의대 관련해서 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 공개적으로 센 발언을 맞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특히 국회의원 전원의 워크숍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뽑힌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워크숍 타기 전에 이거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내전 수준에 가깝지 수준이다. 않냐 싶을 정도인데요. 예. 거기다가 그게 이제 그냥 당내 분란으로만 머물면 괜찮은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네. 한 내용과 한동훈 대표가 한 내용이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오히려 전운이 여야 간에만 감도는 게 아니고 네. 이게 그래서 야. 사실 이건 저는
국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으니까 오히려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뭐 당내 싸우는 거야. 싸우는 뭐 예. 집안 싸움이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나라 싸움으로 번지고 나라의 분란으로 번지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여야 간에는 늘 보면 긴장도 있고 뭐 싸움도 있는 거지만 여당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나라가 걱정입니다. 예. 걱정스러워요. 지금 저기 구한말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결국 그러다가 참. 일제강점기를 35년이나 겪은 건데 이게 큰일입니다. 지금 국제정세도 혼동이고 미국 대선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보면 여야 그리고 여여 그다음에 당정 뭐 이게 지금 혼란에 그럼 사실상 지금 내전 수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내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 뭐 쌍욕이 오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는데요. 예.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좋은데 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소를 키우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를 누가 키우냐 말입니다. 이게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도 이제 사실은 대통령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를 어쨌든 간에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해야 되고. 네. 잘은 못하더라도 그럼 좀 우리 야당하고 뭐 찌지고 볶더라도 운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화도 나지만 이제 걱정스러운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고요. 네. 다만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그러니까 더 책임감 있게 임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영수회담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네. 한동훈 대표하고 9월 1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나고 나면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즉 추석 전에 가능하면 영수회담도 저는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고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추석 민심을 다독거리면서 여야가 실제로 저는 국정 안정을 먼저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견도 있고 뭐 찌지고 뽑고 싸우고 하는 거는 그때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점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 보면 어제 뭐 증문즉설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요. 뭐 영수회담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이런 국회 처음 본다. 될 것 같으면 뭐 10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스타일이 보니까 굉장히 즉흥적이면서도 좋게 보면 시원시원한 거고 나쁘게 보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제 말씀은 진짜 기분대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기분이 나빠도 네.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다수당의 대표이고 그리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예산 안에 담았을 것이고 통일 독트린도 자기 입장에서 발표를 하면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예의는 갖춰야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로서의 기본을 갖추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과연 야당을 진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구나. 뭐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 필요 없고 뭐 이런 이제 나는 그냥 내 길 가면 돼. 근데 본인이야 본인 길을 가시면 되지만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선장일지는 몰라도 그 배 전체에 타고 있는 국민들은 그 이제 선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예. 참 그게 어제 그 태도를 보면서도 좀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뭐 기분 나쁘시니까 하신 말씀으로 약간 양해를 하고 오히려 좀 잘 이렇게 좀 참모들이 말씀을 잘 드려서 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시도록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내전 수준이다. 뭐 실제로 정치권 내부에서는 뭐 막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어제 그 만찬 취소하고도 뭐 소통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뭐 잘 주말에도 와서 소통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이면 참 다행인데요. 네. 혹시나 여전히 한 대표를 자기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부하 직원. 그 뭐 한때
나한테 덤빌 수는 있어도 뭐 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어도 아이 그건 뭐 정리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라면 네. 그게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 정치는 네. 주체와 주체 간에 하는 거고 네. 당구공과 당구공이 하는 게 국제관계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국제관계 유명한 이론이 당구공 이론이거든요. 네. 크든 적든 공은 공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과 공간이 하는 건데 이걸 내 부하 직원 다루듯이 다루는 거는 여전히 정치적 언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갈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태도를 보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네. 소위 친윤 의원들의 네. 발언이나 태도 예. 또 심지어는 뭐 언더 테이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뭐 입에 담기 좀 어려운 예. 전해드리기 어려운 예. 수준의 예. 그런 이제 말씀들이 다 그런 태도에 기인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는 순간 소위 당 지도부 아니 직접 뽑혔잖아요. 압도적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탄생한 한동훈 지도부가 대통령과 여당의 다수 의원들로부터 그런 입에 담지 못할 혹은 뭐 하여튼 참기 예. 어려운 예. 수준의 그런 이제 막말? 예 뭐 하여튼 예. 그런 이제 의원님 용어를 좀 정확히 써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가 내전이라고 표현 드린 게 네.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한 아주 험한 막말도 서슴치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해 네. 친윤계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사실 옆에서 들으면서도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예. 지금 국민들에게 윤환 갈등으로 네네. 나타나고 그게 국정의 난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거나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뭐 싫어하는 거야.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부할 수 있는데 예. 이게 국정 난맥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 특히 이제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절벽에 서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국정이 그나마 좀 자기 제대로 된 궤도에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데요. 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네. 지금 민심은 폭발 직전에 있고 예. 나라는 누란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예전에 그냥 검사하시듯이 그렇게 마이웨이로 가시면은 상당히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연찬회에서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민생 문제 내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새로운 활력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데 어제 대통령은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물론 이제 늘 여당과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을 우선 자랑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화법을 쓰잖아요. 네. 뭐 우리 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에도 늘 그런 이제 순서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근데 어제는 보니까 해도 심하더라고요. 고용률이 역대 최고고 네. 실업률도 최저고 예.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편이고 네. 뭐 이렇게만 어제 이제 인식을 가지고 예. 계시던데 살아나고 있어요. 써주는 대로 읽으시는 건지 공부를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국민들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사실 자영업을 비롯해서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정책 기조를 발표를 하면서 첫 번째 딱 슬라이드가 네. 경제는 민주당 예. 내수를 살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책 경제연구기관들 특히 한국은행을 예. 비롯해서 예. 핵심이 내수가 문제다라는 공통의 견해를 밝히고 있거든요. 예. 지금 수출은 뭐 우리나라가 원래 워낙 수출 강국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수출 자체는 뭐 양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양극화로 인해서 국내에 이제 이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못한데 그중에 핵심이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대기업들은 돈이 있는데 가계와 가계부채죠. 가계와 자영업과 그리고 소비자들
에게는 지금 매우 사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가, 고물가, 그 다음에 고금리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현실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대기업의 수출이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뭐 치적 삼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서민과 이 소위 이제 중산층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정말 책임 있게 좀 대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태도를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참 실망스럽고 어제 민주당이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속도전을 하면서 민생 대책을 세우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서 각종의 이제 지금 우리가 민생 입법들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한 100개 조금 넘는 정기국회의 목표 법안들에 대해서 예. 가이드라인을 잡았고요. 예. 그중에서도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최우선 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 지난 총선 때 사실 그 왜 졌냐 국민의힘이 그거를 자체 분석을 했는데 핵심은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백서에 담을지 말지는 고민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하나는 대파 875원 그리고 하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고 민생이 제일 중요한 현안이었다. 근데 저는 어제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의료 대란을 접하는 태도, 경제 문제 그리고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등등을 보면 이거 대파 시즌 2다. 대파 875원 시즌 2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원님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을 다녀오면서 조정훈 의원과 최영도 의원, 네네네. 예,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특히 예.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전당대회 다녀오셨죠? 맞습니다. 예. 조정훈 의원은 백서 발간의 책임자잖아요. 그러네요. 예, 핵심 키맨하고 다녀오셨네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이런 뭐 이제 네. 뭐 유쾌한 대화들도 좀 오가긴 했는데. 네네. 이제 보니까 뭐 민감한 내용을 저한테 뭐 다 이야기해지는 않았겠죠. 않기는 하던데 예. 그 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총선 때 누구 책임이 가장 컸냐? 예. 예. 용산 책임이 더 크다고 기재가 돼 있냐? 예. 아니면 당 대표의 한동훈이냐? 뭐 네. 책임이 더 크다고 돼 있냐? 예, 예. 혹은 뭐 누구냐? 네. 했더니 그 야릇한 미소를 예. 네, 보이던데 예. 지금 사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용산의 책임이 큰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5년마다 대통령 뽑으면서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고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총선도 치르고 맞습니다. 지방선거도 치르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대통령의 책임에 따르는 네. 그런 이제 선거 민주당의 압승이 네. 나타난 결과인데요. 그렇게 보면 그 중에 그럼 뭐냐? 이 말씀대로 민생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하고 그 다음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기절할 정도의 그런 친일적 역사관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거잖아요. 네. 특별히 사실 총선 때는 뭐 자기 측근은 감싸고 자기 부인을 비롯해서 이제 최혜병 건에 대해서 네.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그 후한무치한 태도 이런 네.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국 심판한 건데 네. 이번 어제 저 국정 브리핑을 보면서도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네, 네. 특히 이제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아까 이제 경제 잘 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네. 그런 인식과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뉴라이트 뭔지 모릅니다. 네, 네, 네.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근데 저거 어저께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예, 예.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못 들은 걸로 역사 공부 안 하신 거냐? 예. 나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종찬 광복회장은 아시다시피 자제분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여서 맞아요. 예. 어릴 때도 이종찬 회장 댁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드나들었다고 하고 아버지 했던 건 아닙니까? 아, 이번 대선 출마하면서 아버님 저 좀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런 분조차도 그럴 정도니까요. 이거는 이제 역사 인식에 정말 심각한 예. 그런 역사관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예.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 나온 길에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광복을 얻은 게 아니지 않냐. 예? 일제가 그러니까 일제가 미국하고 전쟁에서 패망해서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뉴라이트를 넘어서서 이거는 일본이나 친일 분자들이 하던 말이거든요. 야, 당신들 미국 때문에 세계 전쟁에서 일본이 져가지고 당신이 독립하게 된 거지 무슨 독립운동을 통해서 당신이 독자적으로 무슨 독립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당신들 무슨 반일 이게 일본이 뭐 당신들한테 나쁜 짓 했다고 하는데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 논리의 핵심이 그렇죠.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에 의해서 독립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그거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 아 정말 이거는 우리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도 부정하고 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예. 이야기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독립운동을 했던 그 많은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에 헌신해서 몸을 바치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우리 선열들의 피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역사관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정기국회 때 특히 저희들이 외통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고요. 네. 민주당 전체가 이거는 반드시 역사 투쟁이라고 하는 싸움을 통해서라도 네.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도 참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분이 있었습니다. 그 어제 의총장에서 대통령 저 회견 내용을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야 이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보신 거예요? 어제는 뭐 이제 그 보고 나서 모인 거니까요. 다들 보고 나서. 네. 모여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네. 하도 기가 차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말을 잘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가 막혀 하는 그런 예. 분위기였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병원 좀 가보세요.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의료 체계가 다 가동되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도하 모든 신문들이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병원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병원 좀 가보세요. 정말로. 예. 응급실에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주요 대학병원들이 응급실을 폐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력이 없답니다. 네. 응급실이 폐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추석 걱정. 좀 이제 그 대통령께서 가장 가까운 용산에 있는 어디 병원에 좀 순천향병원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네. 우리 의사들 좀 만나셔가지고 예.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지 환자 만나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뭐 구구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입 아프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뭐 22 돌아다녔다고. 찢어졌는데 단순하게 그 찢어진 상처 때문에 20군데를 넘는 병원을 돌아다녔다라고 한 거예요. 그 김종인 대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걱정은 지금도 이렇게 의료 대란에 가까운 일이 생기고 있는데 진짜 대통령이 이걸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왜 도대체 의료 대란이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없는 말을 지어내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네. 그게 오히려 더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막 지금 그 위기설 계속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비상 진료 체계에 대해서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 답변이 어땠냐면 그 위기설이라는 것은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의사분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거에 찬성하는 뭐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에는 자기가 쓰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지 다른 국민들은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네네. 이건 꼭 자기가 이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밀고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의료계라는 게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또 이 의료에는 대형 이제 병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개업이들도 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환자들과 환자들 그 가족들도 있는 것이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정말 오늘 내일 언제 빨리 수술을 해서 내 제 생명을 건질 수 있겠느냐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많은 국민들이 계신데 결국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를 반대하는 의사들만 눈에 거슬린다라고 하는 표현만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네. 전형적으로 정말 이 국민들을 이 중심에 놓고 대통령의 직무를 하시는 게 아니구나.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언론도 자기 반대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그냥 눈에 거슬리는 네. 사람들이고. 심지어 어제 MBC는 처음에 생중계를 못했습니다. 생중계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풀단에서 예. 빠지게 되면서 네. 못했는데 그걸 MBC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여러 노력을 통해서 좀 별도 생중계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던 모양인데 맞아요. 예. 아니 하나라도 더 생중계를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정 브리핑. 그 도대체 그 홍보수석실은 뭐 하는 홍보수석실인지 모르겠습니다. MBC 같이 유력한 매체에서 생중계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전 납득하기 어렵. 홍보수석실의 난 기능인지 참 아이러니했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 대통령의 인식 가운데 국민의 인식과 부합하거나 일치하는 대목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독불 장군 시기에 예. 정말 이런 걸 독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평가에 안중이 없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성적 지표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네. 내가 하고 있는 거 이외에 나를 반대하는 쪽은 다 나쁜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를 반대하는 자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그런 언론들은 취재도 못하게 하고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외국에서 우리가 볼 때 많이 네, 맞습니다. 외신에서나 보는 그러니까요. 뉴스일 수 있는데 참 한심한 상황인데요. 사실 의원님 대학 시절엔 그런 정부에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게 제가 대학 전두환 들어가니까 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전두환 그러니까요. 씨였잖아요. 예. 전두환 씨 태도가 딱 그랬거든요. 예. 말 안 들으면 빨개. 정경들 예. 투입해서 진압해. 예. 그리고 안 되면 잡아가. 또 안 되면 이제 언론 탓을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보도 지침 발표하고 네. 말 안 들으면 언론사도 강탈하고. 예. 이거 이거 큰일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나도 검사 시절에 멀리 출장 갔었다. 자택 가서 조사했었다. 그리고 경찰에서 사실상 그 문제 없다고 한 거 아니냐. 그거 보고 국민이 이의를 달 만한 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 장소가 없다. 용산에 좁아가지고 청와대만 하더라도 장소가 좀 있는데 용산은 좁아가지고 도대체가 장소가 없어서 제2부속실 설치가 어렵다. 그리고 특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면 그거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대통령 인식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불편한 일은 싫다. 그래서 본인이 자랑하고 싶고 내가 지시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행해야 되지만 네. 나와 내 가족 관련해서 불편한 일은 어떤 것도 네. 하지 마라. 결과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사실 장소가 없다는 게 일단 어떻게 그게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니, 최근에 사우나실도 만들고 뭐 드레스룸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관저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전체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들어가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대통령실 근무한 걸로 보면 비서관실을 통합시키거나 또 이 합치거나 혹은 아니면 공간 조정하는 건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 하시면은 예. 참모들이 그거는 뭐 하루 만에 해내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공간이 없다고 하시는 거는 뜻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하기 싫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죠. 네. 그러니까. 뒤에 부속실 설치한다고 말만 해놓고 네. 그 딱 곤란한 시점이 지나가니까 이제 와서는 아이고 공간이 없습니다. 그 특별감찰관도 뭐 국회에서 해주실 그 똑같은 예전에 하던 말을 반복하시는 건데 네. 결국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하시는 건데 이거 참 네. 대통령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별로 문제 삼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 경찰 조사. 아니 뭐 총선 때 한번 그렇게 외압의 저 필요가 비난하셨으면 됐지 뭐. 그 끝난 상황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더 이상 뭐 그 국민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네. 넘어갑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으로 들렸어요. 근데 본인이 검사셨잖아요. 네. 범죄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고요. 네. 국민의 이 법감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50년 아니라 100년 전의 일도 밝혀야 될 건 밝혀야 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 인식과 법감정이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일 합방 시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다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이제 인식이 달라가지고 국민들께서 이건 좀 확인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일은 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의 일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 국민들의 네. 당연한 상식입니다. 근데 지난번 총선 때 내가 한번 뭐 국민들한테 제 비난받고 총선 결과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더 뭐 더 이야기합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오히려 국민들의 부해를 키우는 일이고 더 국민들이 꼭 밝혀야 되겠구나. 저거 뭔가 정말로 문제가 있으니까 또 저렇게 모르쇠 덮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조차도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9월 1일 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제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3자 특검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통령께서 더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저렇게 논의하지 마. 연막?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특히 예. 이제 지침을 주는 겁니까?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한테.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친윤 의원들한테 예. 여야 대표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그런 논의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거 궁금해 안 하니까 마거. 뭐 그런 이야기로 좀 들렸거든요. 이 지침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기국회 앞두고 최혜병 특검법 논의하지 마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들렸는데 그거는 본인이 검사하셨으니까 이게 사실 범죄 혐의를 덮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가 있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고 그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공적 기구나 국가기관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그게 가중 처벌이 된다는 점, 훨씬 더 그게 큰 범죄라는 점, 특히 권력이 권력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권력 작용을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으로 번진다는 거. 네, 그런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 네, 어제 그 기자회견 가운데 뭐 여러 뭐 정치 분야, 외교안보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쭉 정리를 했는데 전 사실 제일 기가 막힌 부분이 역사관이었습니다. 그 1905년 을사늑약부터 해서 1910년 경술구치, 한일병탄 그 정말 피눈물 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독립
의병을 조직해서 나라를 주권을 되찾고자 만주벌판까지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자고 했던 그 선열들의 노력을 이거 대통령이 혹시 친일파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왜냐면 기시다는 또 환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시다는 왜 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8.15 독트린을 발표한 이후로 네. 이제 이 역사관과 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저는 뉴라이트가 뭔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모르쇠. 네.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친일파라고 하는 비판을 피해가는 네. 핵심 키워드가 저는 뉴라이트가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네. 모르쇠로 예. 나가는 뻔뻔한 태도였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환영하면서도 야당은 안 맞나요? 예 야당은 안 만난다 네. 이제 그런 네. 두 가지 말로 이제 요약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친일 이 역사관을 가장 드러내는 인사가 김형석 그렇습니다. 독립관장의 임명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논란을 잠재우려면 김형석 관장을 해임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께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말씀 정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제 우리 외통위에서 국정감사 준비하는 논의를 하면서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도광산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친일로 경도되어 있는 인사 문제 네. 그리고 일본과의 이제 이 군사적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한반도의 일본 군대가 진주할 수 있지 않느냐는 네네. 이제 우려까지 자아내고 있는 그런 예. 이제 위험한 한일 동맹에 가까운 네네. 그런 이제 이 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지할 거냐라고 네. 하는 데서 깊이 있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뭐로 부를 수 있지만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네. 그걸 또 거꾸로 따지면 해방 80주년 네. 을사늑약 120주년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네.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게 중첩되어 있는 네, 네. 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부산에서 관함식을 맞습니다. 해군이 주최를 하게 되는데 예. 거기에 우길기를 예. 달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 일제 잔재를 인정하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듯한 이 정부의 태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국방부에서는 공식 부인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사실은 네. 국민적으로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네. 앞으로 국정감사 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네. 예, 해결해 나가야 될 지점으로 그렇게 어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은 일본하고 사실상 동맹 수준의 군사 협력을 해서 동해에 있는 독도를 이른바 공동 관리, 공동수역 관리 뭐 이런 방식으로까지 나아가면서 독도를 사실상 분쟁 지역화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독도 문제, 영유권 문제는 네. 그동안 오래된 사실 논쟁거리라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일본이 하도 택도 없는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면으로 국제사회에 그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뭐 이제 불편한 네네. 문제로 사실상 실효적인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독도 영유권을 사실상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그런 이제 이 주장을 담은 국정교과서나 이제 각종의 주장들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네. 사실 지경으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한일 합방이라고 표현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독자들이 한일 합방 아니고 한일 병탄. 병탄이죠. 예. 예, 근데 예. 잠깐 좀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께서 사과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박하사탕님이 하여간 제가 못 봤습니다. 하여간 뭐 말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요, 의원님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자들이 제가 수면 시간이 부족해졌어요. 눈만 감으면 일이 생겨가지고 눈을 감을수록 계속 뉴스를 팔로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은 어지러워서 네. 뉴스를 잘 안 보게 될 정도예요. 와, 정말 예. 뉴스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어지러운 얘기가 많아서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계속 뉴스를 덮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9월 1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의 그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 이유는 의제에 있어서 사실상 그 의료 대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합의를 낼 수 있다고 봤는데 박정하 비서실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회담 할 필요 있냐라는 입장도 민주당 안에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연찬회장에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논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연찬회 전체 우리 연찬회에서는 뭐 논의를 하기가 조금 네. 이제 어려운 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 문제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주도적으로 야당이지만 국정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러나 민생 문제나 네네. 국정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결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여야 대표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영수회담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웬만하면 회담이 성사되고 또 성사된다면 네. 그래도 대승적으로 양보할 건 양보할 수도 있다. 네네. 저는 그런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실 만약에 회담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제 문제가 아니고 네. 여당 내에서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예. 여당 내의 문제, 여당 내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정말 108번내네요. 오히려 야당과 협력은 하고 예. 여당 내에서는 분열하느냐 그런 비난을 받을 라고 하는 집안 싸움 때문에 대표회담에 못 나서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는 일정 정도 합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의총에 들어와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그 의총장에서 그거 안 돼.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안 내부에서 먼저 논의하지 왜 야당하고 먼저 논의하냐? 당신 야당 편이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사사건건 딴죽 걸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하호하고 합의까지 해와가지고 언제 이걸 우리가 합의했냐 당내에서 우리 당내에서 먼저 논의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원래 이제 대통령과 만찬. 한동훈 지도부가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고 어제가 워크숍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원 워크숍이 있고 예. 다음 날 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이 그 워크숍의 결과를 가지고 야 이번 정기국회 때 아사 뭐 해보려고 잘해보자 이렇게 이제 원래 그림이 가는 건데 완전히 판이 깨져버린 거죠. 판이 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9월 1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뭘 합의하든 상황 그게 당내에서 원활하게 한동훈 리더십을 보장할 수 있겠냐. 오히려 한동훈 리더십이 더 분란을 키우고 분란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늘 9월 1일 성사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럴 때 돌파하는 게 지도자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런 어려움을 솔직하게 오히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당의 대표로서 네네. 이런 이제 결정을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께 예. 저 의견을 구하는 예. 뭐 그런 이제 정치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 중요한 리더십의 네. 그런 시험기가 아닌가. 어제 그 을왕리 회동에서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살짝 여쭤봤을 때 반응이나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이게 되는 판입니까? 안 되는 판입니까? 지금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대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의원들의 심경이 복잡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 그럴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대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은 또 다 지역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전화를 하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저기 누구 저 수술 받게 서울 병원 예약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된다. 뭐 김 의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좀 도와줘.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도 여당을 해봤잖아요. 네. 여당 의원들이 이럴 때 참 곤란해요. 입장이 곤란합니다. 속으로는 뭐 다 있지만 그 표정을 보면 네. 읽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게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진전되면 정기국회 초반도 가기 전에 네. 사단이 날 수도 있겠다. 정기국회 초반 전에 사달난다.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결국은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꺾든 대통령이 꺾든. 대통령이 꺾든 예. 네. 둘 중에 하나는 양당 간엔 지금 벌써 5번째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엔 연기가 축적이 되면 예. 터지는 그렇죠. 건데요. 예. 그 지금 이제 사실은 이미 국민의힘 대표가 쫓겨난 게 그렇죠. 2번이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쫓겨났고, 김기현 대표 이렇게 되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까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정말 글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친윤계는 꺾어버리자 이런 건가요? 지금 한동훈 대표 이대로 안 된다, 꺾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친윤계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꺾지 않는 이상 예. 제가 보기에는 꺾어버려야? 뭐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요. 갈등이 심각하게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쌍욕이 오가더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친윤계 의원들의 쌍욕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취재원한테 들었는데 심각한 거다. 예, 이러면 상당히 지금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기보다는 자당끼리 뭘 좀 해서 이러다가 한동훈 대표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당 대표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한동훈 근데 대표가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리더십이 시험기에 들어섰다. 한동훈 리더십이 어떠냐라는 게 이제 결국 지금 시험대에 오른 건데요. 야.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럴 때는 국민과 정치해야 됩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네,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정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보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당직자들하고 또 최고위원들하고 뭐 이렇게 식사나 이런 걸 잘 안 하신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 회의는 딱 하고 그리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스킨십이 없다. 그동안 그런 이제 소위 네.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이제 준비 기간, 예. 훈련 기간이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 앞으로 뭐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건데, 네. 근데 저는 하여튼 지금은 양쪽으로 다 이제 야당과의 이제 그런 이제 관계를 풀면서 동시에 여당 내에 그런 이제 소위 분열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 요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될 거로 봅니다. 하나만 해서는 자중 질환에 깊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렁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네. 예.
의원님 오늘 제목거리를 엄청나게 받으시네요. 야,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재밌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장에 계신 국회 현장에 뜨거운 어저께 저녁에 그 만찬하시면서 또 의원님들 간에 뭐 소주도 한잔 하시면서 이러저러한 허물없는 대화를 하셨을 텐데 그 내용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치의 내막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전당대회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거부터 여쭤 누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네네네. 우리 바이든도 치면- 찍었다가 트럼프도 찍었다 그렇죠. 했던. 스윙 보터들. 그게 이제 소위 선벨트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아리조나라든지 네. 뭐 조지아처럼 남부 예. 쪽이나 서쪽에 있는 예. 데들이 있고요. 선벨트 이게 뜨거운 데, 더운 데들이에요. 선벨트. 예.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 미국 중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데, 예. 중산층. 예, 중산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업이 몰락해가지고 네. 뭐 실업자도 지금, 많고 한 예. 곳.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스코어로 보면은 네. 해리스 후보가 이기는 딱 이제 간단한 방법은 고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네,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펜실베니아, 미시건, 예. 그다음에 위스콘신 예. 이 세 개 주에서 이기면 예. 정확하게 과반이 딱 됩니다. 270표를 확보하거든요. 그러면 270표면 딱 과반 플러스 1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된- 우리말로 하면 50.1%가 됩니다. 50.1. 예, 50.1%가 돼요. 피말린다, 피말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기면 되는데 예. 제가 갔다 온 데가 예. 거기 이제 소위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예. 미러키가 있는 예. 지역하고 그 바로 옆에 일리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네네. 시카고. 예. 그 시카고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미러키에서 예. 해리스의 첫 번째 후보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유세가 있었는데 연설, 예. 그 장소가 트럼프가 지명을 받았던 바로 그 곳이에요. 예, 아. 농구장이거든요. 네네네. 그 센터에서 했는데 두 곳을 갔다 왔는데 예, 예. 열기가 후끈합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다. 아니 민주당. 민주당이요. 아. 그래서 해리스 후보의 이제 그런 열기가 예. 느껴질 정도로 후끈했어요. 특히 이제 여성, 네. 그다음에 유색인종,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랍 예. 까지 예. 그리고 일부 이제 소위 그 백인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약간 중산층이나 바로 이하에 네네. 있는 그 여성들 중심으로 예. 상당한 예.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열기 네네네. 그걸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카고는 당연히 전국에 있는 민주당의 대의원들이 자기 돈 내고 온 사람들이니까 네네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열기 예. 후끈했는데 예. 미러키는 어디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리노이 바로 옆에 있는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스윙 스테이트인데 네. 트럼프가 지명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바로 비교되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민주당이 잠실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이 수원에서 했는데 네. 그 수원의 같은 장소에다가 전당대회를 하는 이틀째 이제 와서. 유세를 잡은 거예요. 예. 같은 장소에. 트럼프 때보다 열기도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인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완전히 꽉 찼습니다. 관중이 꽉 찼고. 예,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못 들어가 밖에 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밖에서 줄 서 있고 줄 서 있고 그랬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운 좋게도 이제 네. 바로 가까이서 해리스를 만났어요. 한 3m, 5m 오. 앞에서 예. 해리스를 봤는데 예. 왈츠 부통령 후보하고 예. 둘이 등장하는 과정부터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밀워키의 랠리를 이제 보면서 네.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해리스가 정말 상승세구나라고 하는 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저희들 이제 방미단이 5명이거든요. 네네. 저하고 김한규 의원, 최영도 의원, 조정은 의원, 이준석 의원 5명이 갔는데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네. 해리스 후보의 매력도는 생각보다는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해리스가. 이 두 가지 점에서 그러했는데 하나는 예. 내용상 예. 이게 준비된 원고를 그냥 읽는구나 그러니까 좀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설 길이도 예. 아무래도 상당히 짧은 편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느껴지는 거 뭐 이제 내용도 보니까
주로 여성, 위민 이제 이런 네네.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예. 낙태 문제를 예. 포함해서 예. 여성에 대한 주제를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방 예. 트럼프에 대해 반대하는 그렇죠. 그 정서를 자극하는 네. 그래서 we are not going back 예.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이게 이제 미국 네, 민주당의 네. 지금 핵심 구호거든요. 예, 예. 그래서 we are not going back 막 예, 계속 예, 그걸 외치던데 그 이제 두 가지를 굉장히 주요한 테마로 연설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향후에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네.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해리스 후보의 말투나 목소리, 네. 연설 톤 이게 좀 훈련이 덜 됐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소리가 좀 갈라진다든지 아, 또 이제 해리스 후보가 생각보다는 키가 조금 작더라고요. 아 그래요. 157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리스가요? 엄청 커 보이는데. 트럼프는 190이 넘거든요. 그렇죠. 거구죠 거기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이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후보의 매력도, 그러니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 본 대통령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이제 트럼프 후보하고 토론. 첫 TV 토론이 있는데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아 정말로 그때가 저는 분수령이 되겠구나라고 예, 예.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끊임없이 트럼프가 이렇게 차별적 발언하고 특히 여성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국의 여성 유권자들 중심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운동 같은 그렇습니다. 것은 있을 수 그게 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미셸 오바마도 네, 지원 네. 유세를 할 예. 때 보니까 네. 그런 여성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많히 네, 하던데 예. 근데 이제 연설자를 다 합쳐서 정말 미셸 오바마 압도적이었습니다. 미셸이 해야 된다. 예, 정말로 이 호감도 인기가- 매력도 그럼요. 그다음에 대중들과 호흡력 네. 이런 거 정말 압도적. 그렇죠. 비커밍 그거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미셸의 인기는 진짜 근데 절대 정치는 또 안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57분인데 저는 사실 이걸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해리스 후보가 김정은을 네, 직접 네. 호명하면서 이제 저런 독재자들하고는 절대 나는 거래하지 않는다. 네, 네. 이게 물론 트럼프에 대한 공격일 그렇습니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김정은을 예. 이제 호명했기 때문에 예. 이게 향후에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겠나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은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트럼프도 물론 아직은 뭐 한반도 정책이 분명하게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네. 그런 이제 외교 노력이 정말로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과 네. 외교 전략을 잘 세우고 뭐 물론 뭐 민주당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그러나 지금부터 정말로 외교가 국력이고 국익이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야만 대한민국의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렬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고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네. 그런 점에서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대통령은 안보실장을 국방장관을 시켰어요. 붕짜자 붕짜 신원식 장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지금 말이 막 많지 않습니까? 난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뭐 장호진 전 실장이 네. 아마 차장 3명, 김태호 차장을 비롯해 차장 3명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 그래요? 김태호 차장하고 안 좋아서 갈린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 그다음에 또 거꾸로 예. 지금 안보 문제, 그러니까 예. 국방 문제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뭐 물론 뭐 이제 그거야 설명도 뭐, 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제 군사적 대결로 네. 한반도가 치닫게 될 이제 우려 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 그런 점을 국민들하고 이제 잘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공감하고 절대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치라도 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점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김태호 차장은 역시 세네요. 김태호 차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센 모양입니다. 실장이 갈리니 대단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